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입니다. 저는 오늘 지속가능한 부산항 성장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우선 글로벌 공급망이 최근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 변화 속에서 항만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플랫폼으로서 부산항의 위상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산항이 향후에 경쟁 항만 대비 초격차 환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항만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복잡하고 다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서로 연계성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비중도 늘어나고 가치사슬의 연계성, 상호 의존성도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이 최근에 항만의 정체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전체 공급망의 위기를 촉발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항만 대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 대란이 결국 해운 운임의 상승을 촉발시키고 그런 것들이 물류비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도 야기시키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아진다는 것으로서 항만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거점이 아시아를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탈중국화라든지 리쇼어링, 니어쇼어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나 지역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는 향후에도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이고 각종 경제 지표, 물동량 전망에서도 아시아 지역이 향후에도 계속 성장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도 글로벌 공급망의 플랫폼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경제 성장이 멈추지 않는 한 항만 물동량의 성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교역이 발생을 하고 그 교역은 결국 항만의 성장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항만 물동량의 성장은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넥서스라는 양쪽의 결절점의 역할, 즉 해상과 육상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최근에 항만의 정체가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에 어떠한 위기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학습했기 때문에 향후에 항만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고 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플랫폼화에서 부산항은 어떠한 위상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항은 아주 견고한 세계 2위의 환적 허브라는 것입니다. 2016년 이후에 환적 허브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전체 물동량도 전 세계 7위의 세계적인 항만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적 서비스에 있어서 거의 최적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의 경쟁 항만 대비해서 서비스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물동량 균형을 들 수 있습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구 환적 화물의 비율이 45대 55%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물동량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환적 허브라고 한다면 환적 물동량 비중이 굉장히 높거나 또는 굉장히 낮은 수출입 물동량이 과도하게 높은 그런 상황인데,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대 50 수준으로 굉장히 선사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우수성, 네트워크의 연계성이 굉장히 우수한 것은 여전히 유지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지리적 입지, 기상 여건 등이 다 포함돼서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항만을 평가하는 각종 지표에서도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항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SC가 2000년 초반 그 전 세계 10개 허브 항만을 선정을 했습니다. 소위 지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선정한 항만인데요.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부산항이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싱가포르이 추가 선정되긴 했지만 역시 아시아에서는 단 2개 항만만이 선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은 부산항의 안정성은 확실하다. 선사들, 즉 고객이 보기에도 굉장히 우수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되면서 미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D&D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주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부산항은 전 세계 주요 항만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사와 화주가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항의 경쟁력, 그러나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항만의 경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견제가 심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카보타지 완화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중국은 외국계 선사에게 연해 샤오따이 운송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고 발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부산항의 환적 화물을 유치해서 상하이 항의 환적 화물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최근 정책은 부산항의 환적 화물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부산항의 환적 화물이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낮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부산항의 환적 화물을 직접 겨냥한 정책이 나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2010년에 국제 전략 항만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산항의 환적 화물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 정책의 목표 자체가 부산항의 환적 화물을 탈항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부산항의 환적 화물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산항은 매우 우수하고 확고한 서비스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부산항의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항의 환적 화물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카보타지 완화 정책도 있었고 일본의 정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부산항의 환적 화물은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기를 부산항의 기회로 잘 변환시켜서 수용했다라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부산항의 환적 화물의 증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비효율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항의 장치 능력 포화 부분입니다. 시설 부족과 장치장의 협소함 등으로 인해서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장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80%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00%가 넘는 장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 임시장치장을 만들어서 물량을 빼고 있기 때문에 80% 수준인 것이지만 그 물량이 빠지지 않는다면 이미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없을 정도의 장치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더 선사의 역할이 여전히 신항 쪽에서 한계가 있다. 북한과 신항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피더 네트워크의 역할이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타부두 환적의 지속적인 발생입니다. 타부두 환적은 결국은 선사의 높은 비용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비용 부담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 항만, 아까 보셨겠지만 중국과 일본 주변 항만이 부산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높은 비용을 유지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부도 타부도 구분 없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셔틀 비용을 포함해서. 옆에 타부도 환적 비율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물론 물동량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르지만 단순히 비중으로만 한번 보면은 발렌시아나 브레멘하벤, 독일의 브레멘하벤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적 화물의 타부도 환적 비율이 2.2%, 3.9% 수준입니다만 부산항은 13.4%의 굉장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꼭 해소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합 운영의 미비라든지 이를 통해서 항만 자원이 공동 활용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시설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항이 향후 장기적으로 경쟁항만 대비해서 초격차 환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해신항의 적기 개발입니다. 항만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속 가능 성장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기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적 항만은 충분한 시설을 확보해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선박 대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충분히 수용해야 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산항과 같은 세계적인 항만은 수요 기반의 시설 개발 전략이 아니라 전략 기반의 시설 확보로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이 6,500만 TU를 처리할 수 있는 투하스 항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수요 기반으로 그 정책을 추진했다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규모의 항만입니다. 그들은 전략 기반으로 지금 능력의 2배 가까운 항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2단계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산항은 글로벌 북한 물리의 허브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판 역할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격차 방안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컨테이너 기능 일원화입니다. 컨테이너 기능은 지금 북한과 신항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기능들을 있는 것을 북한의 기능을 빨리 신항으로 넘겨야 된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항 쪽으로 부산항 신항과 진행 신항 쪽으로 컨테이너 기능을 통합해서 환적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타부도 환적의 최소화입니다. 환적 항만에서 타부도 환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는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리스크가 큰 내부 위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용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항만의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선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항도 이 타부도 환적을 줄이기 위해서 요일에 대한 체계 자체도 다시 재검토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대형 메가포트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매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초대형 메가포트가 되어야지만 결국은 타부도 환적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항만들도 이러한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터미널 통합을 하고 있고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 능력도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진해신항을 개발할 때 작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7선석 이상 한 번에 많은 선석을 개발해서 그 많은 선석이 한 번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더 네트워크의 강화. 부산항의 전통적인 경쟁력은 풀뿌리 피더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런 풀뿌리 피더 네트워크가 지금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설 부족이었지만 시설이 더욱더 완비되고 공급되면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환적의 효율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